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역의 다카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정지웅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구강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몇몇 대형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양악 수술을 하다가 2013년 4월부터 개업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이제 페이드업토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수술한 환자들의 그 CT 사진을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해서 블로그에 올리게 됐습니다.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제 이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공부도 하고 뭐 반성도 하고 뭐 느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어느 병원에 계시는 누구시냐, 뭐 상담을 가도 되겠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 정도면 개업을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오피스를 개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블로그 때문이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반드시 의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뼈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엑스레이나 CT 정도는 촬영을 한 이후에 상담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굴뼈 수술을 하는 데에도 엑스레이조차도 찍지 않은 병원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술을 들어갔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 원장님이 하루 종일 상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수술방은 멈춰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환자가 와서 체크를 하고 소독도 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에서도 의사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지, 어떤 과정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상담하고 수술하고 수술 후 체크하고. 근데 이 과정을 수술했던 의사가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게 결국은 의료사고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얼굴의 기형,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조화, 이런 게 있을 때 시행됐던 상당히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도 그때 당시는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리는 아주 대수술이었고요. 근데 어떤 계기에선지 우리나라에서 양악 붐이 한번 일었죠. 그러면서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양악 수술이라고 하면 한 3시간 정도에 끝나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양악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골격적인 주걱턱, 그다음에 골격적으로 돌출이 됐다든가, 아니면 안모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양악 수술을 통해서 기능적인 혹은 심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윤곽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본인이 이제 내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자신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대가 튀어나왔다든가, 사각턱이 너무 발달해서 나는 조금 더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너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주변에서들 그러는데, 그런 분들,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자존감을 좀 회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양악을 선택한다, 이거는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악 수술이 물론 지금은 3시간 이내로 짧아졌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얼굴에서 할 수 있는 수술 중 가장 큰 수술이고, 큰 수술이라는 거는 얻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모든 신경과 모든 혈관을 보존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늘고 기능이 별로 없는 혈관이라든가 신경들은 그냥 과감하게 절제하고 수술이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나는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술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심정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재수술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첫 번째 수술을 너무 쉽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바뀌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너무 쉽게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오히려 수술 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자들은 점점 이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러 온 환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일단 예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식도 많고, 그리고 요구 조건도 까다롭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로서의 신뢰감을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에다가 광대 수술, 사각턱 수술, 양악 수술 이렇게 각 수술 분야별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리서 충분히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일단 잘라서 다시 붙여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 후에 한 2주에서 3주 가까이는 식사하기가 일단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약간의 벌처짐, 그 다음에 불유합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뼈가 잘 붙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사각턱과 양악 수술은 가장 큰 건 하악의 신경입니다. 신경은 우리가 수술하는 부위에 하악뼈 내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그 신경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수술하는 사람이. 그래서 신경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걸 피해서 수술하는 상당히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과 그 신경의 위치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신경이 손상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침을 흘리거나 음식물을 흘려도 전혀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TV에 이런 부작용들 보면 안면신경 손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왔을 때에는 일단 눈도 잘 안 감기고 한쪽으로 얼굴이 비대칭이 됩니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큰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환자들을 바라보면 확실히 뭔가 좀 밝아져 있습니다. 특히 양악수술 같은 경우 이렇게 외모의 변화가 심한 분들은 훨씬 더 밝아지고 먼저 와서 인사도 하고 밝게 웃고 그런 분들을 훨씬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인상이 달라지면 자신감은 생기지만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지섭 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섭 씨는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지만 남성스러운 윤곽 라인을 그대로 갖고 있고 동양인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눈매도 갖고 있고 그래서 동양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얼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얼굴은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악 수술할 때 과거에는 그 귀밑각이라고 하는 이 사각턱 라인을 만드는 귀밑각이라고 하는 거를 좀 과하게 올려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귀밑각을 살리면서 양악 수술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미라고 하는 거는 인종, 성별, 주어진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 여자가 서양 백인과 같은 눈과 코와 안면 윤곽의 형태, 몸매의 형태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도 자꾸 바뀌고
요즘은 또 과한 쌍꺼풀보다는 오히려 뭐 외꺼풀인 눈이 더 매력적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귀밑각이 없는 날렵한 사각턱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귀밑각이 어느 정도 있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듯이 자기의 성별과 인종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미의 기준은 각각 이렇게 조화로운 쪽으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면용각 수술이나 양악 수술은 우리가 얼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술입니다. 가장 큰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도 높고 뒤따를 수 있는 부작용도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그 수술이 너무 쉽게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그리고 병원을 선택할 때는 그 규모나 무슨 뭐 상담실장의 미사 여부에 이렇게 휘둘려서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원칙과 절차를 잘 따르는 병원인지 그거를 요리조리 잘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사라고 하는 거는 성실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진실해야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진실된 병원인지 의사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카포 치과 정지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